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1cm가량의 눈이 내린 가운데 초겨울 맹추위는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익산 영하 4도에 그치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전주와 익산의 낮 기온이 8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눈이나 비,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비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진안군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가위박물관의 골동품 가위들이 실제 가격보다 크게 부풀려졌고 일부는 진품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유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정평가는 제대로 진행된 걸까요? 하원호 기자입니다. 진안군은 780만 원짜리 가위를 3천만 원에, 320만 원짜리 가위는 1,200만 원에 샀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했지만 진안군은 몇 배의 값을 치르며 사실상 복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안군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건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제대로 진행된 걸까? 진안군은 유물 구입 업무를 박물관 전시물 설치업체에 맡겼습니다. 설치업체는 지난 201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감정위원들이 써낸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가위값을 정했습니다. 감정평가표를 살펴봤습니다. 가위의 종류만 같으면 각각 800만 원, 150만 원, 430만 원 등으로 감정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위의 제작 연대나 모양 그리고 재질 상태와 관계없이 종류에 따라 똑같은 가격이 책정된 겁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쭉 같은 것들은 어쨌든 쌍방간에서 중간평가액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전시물 설치업체는 박물관장이자 판매자인 이 씨가 부르는 대로 사실상 가위값이 책정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세가위가 3천만 원이다. 난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서 관장님이 얘기하면 그거에 아래 위 정도로 파는 사람이 좀 저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위를 판 박물관장은 진안군과 사전에 전체 유물 판매가를 정했고 여기에 맞춰 가위값을 책정했다고 시인했습니다. 4억 정도라고 이제 그런데 저는 4억 1천 정도 얘기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맞춘 상태가 돼버렸죠. 실제 이 씨가 판매한 유물 113점의 가격도 정확히 4억 원과 맞아 떨어집니다. 진안군이 감정위원들이 적어낸 감정가와 상관없이 원래 책정된 4억 원에 감정가를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20일 개별 감정위원들이 적어낸 감정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진안군도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은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일에서야 돌연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기간을 연장하더니 아직까지 공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은 김제시가 시설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말은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지만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입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제시 터미널 옆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지난 2015년 김제시는 1억 6천만 원을 들여 이곳에 이른바 여성 테마존을 조성했습니다. 빨간색의 조형물, 자연석으로 만든 의자, 그네와 조명이 전부입니다. 매일 공원을 찾아오는 주민들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주로 어떻게 이용들 하세요? 모르겠어 우리는. 여기 안 사세요? 여기 살아요. 예. 여기 사는데 누가 여기 와서 놀도 않고. 김제시는 이 공원 바로 옆에 여성 친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70m 구간을 인도로 바꾸고 벤치, 그늘막, 가로등, 조형물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무 특색도 없는 경관 개선 사업에 김제시는 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에서
아내랑 이제 가족들이 같이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더 놀 수 있는 거다고요. 여성 친화의 거리는 여성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쉼터의 역할도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여성 일자리, 소득 보전, 작업 환경 개선 같은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한 시설물 확충 같은 전시성 사업은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이 예산안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조 3천억 원입니다. 내국세가 증가해 올해 예산보다 무려 15.9%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 불효불급한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는 게 도의회 평가입니다. 특히 기관 운영비와 학교 시설 예산, 연수비 등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항상 해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이제 운영비라든가 또 뭐 해외 연수비,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좀 방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예산 심사를 통해 교육 예산 10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정규직 인건비 55억 원, 성면 제거 예산 23억 원, 토론 학습실 지원 10억 원, 교육장 해외 연수비 8천만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성면 제거 예산은 내년 여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성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방채 상환에 800억 원을 배정해 교육 재정 안정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결위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시급성이 있으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북교육청 예산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은 좌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의 첫 직장엔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취업 실패해서 오는 좌절감과 우울증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편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에만 있게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전주의 청년 비경제활동 비율은 전국보다 6%나 높습니다. 전주시가 이런 청년들 50명에게 석 달 동안 5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수당을 문의해온 300명 가운데 100명은 30대였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떳떳하게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키면서 전주시는 청년 수당과 함께 청년들에게 22시간의 집중 상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을 치유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소진 증상이 좀 심각한 분들 찾아내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주시는 내년 2월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나이와 자격 조건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로컬 푸드를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일궈낸 완주군이 이 경험을 지역사회 각 분야로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농산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모두가 우리 농업의 미래는 기업화와 규모화에 있다고 할 때 완주군은 고령농과 영세농만으로 로컬 푸드를 성공시켰습니다. 용진에 1호점을 낸 지 5년 만에 참여농가와 단체는 2,500개로 늘었으며 올해 매출은 6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런 농산물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장하는 소셜 굿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컬푸드의 다음 단계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이에 더하여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걸 수용을 해서 2025년까지 마을회사 등 기존 조직의 생존율을 20%에서 50%로 높이고 협동조합 등 300개를 육성해서 신규 소득 500억 원과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관 주도의 행정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민간 협치를 통한 사회적 경제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성공 경험을 문화나 교육, 복지, 주거, 에너지, 환경 문제까지 확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지역 내 일자리 순환 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한 해 80억 원 남짓한 관련 예산을 120억 원 안팎으로 늘린다는 재정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인적 자원의 역량과 주민들의 참여도가 최대 관건인 만큼 완주군이 과거 로컬푸드의 사례처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조직화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탄소 소재 국가산단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진안군이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시군뉴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국가사업으로 조성되는 탄소 소재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탄소 소재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입주 예정 기업 100개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주시 덕진구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680억 원을 들여 6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진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진안군은 인구가 2만 6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자원봉사 참여 인원은 2만 7천여 명에 달해 군 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진안군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안군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전국 의료비 지출 최다 지역에 오명을 벗었습니다. 줄곧 1인당 의료비 지출 1위를 기록해온 부안군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인 인구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비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전년 대비 진료비 감소율 전북 1위를 기록했고 전국 의료비 지출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는 어제 부산의 온종합병원이 작성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에는 교육부가 요구한 정상화 전제 조건인 330억 원의 횡령금 변제 계획과 서남대 전체 인수안, 중장기적으로 2천억 원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마지막 회생불시인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마저 불수용 조치를 결정한다면 족벌세습과 횡령금 탕감을 통한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계획서를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도와 14개 시군이 오늘 동시에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전라도와 14개 시군은 공무원 2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오늘 하루 동안 일제히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833억 원에 이릅니다.